어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0억을 한 사람에게 다 주다니. 어머니 치매 온 거 아니에요? 순간 골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치매라고? 큰아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5억만! 아니 1억이라도! 나는 품속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너희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누가 진짜 효자인지. 막내 아들이 제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 평범한 가족이 150억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야기는 그로부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인천 부평구 쪽방촌이었어요. 천장이 낮아서 서 있으면 머리가 닿을 것 같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창문 밖으로 사람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었어요. 부엌 겸 거실로 나왔습니다. 싱크대 옆에 작은 냉장고가 덜컹거리고 있었어요. 전기장판을 켜면 전기가 나가서 끄고 잤습니다. 손끝이 시렸어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청구서 2장과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뜯었어요. 한 장짜리 서류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정산 통보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눈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숫자가 보였어요. 토지 보상금 일시 지급액 150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150억? 0점이 몇 개지? 다시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10개였습니다. 진짜 150억이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요즘 노인들 노린 사기가 많다던데. 서류 아래쪽을 봤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나은행 부동산 보상팀입니다. 저기 한명자라고 하는데요. 남편 정수철 재개발 관련해서 서류가 왔는데요. 아, 정수철님 유족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에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50억 3천만 원입니다. 고인이 되신 남편분께서 1988년에 구입하신 강남 대치동 토지가 이번에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수철, 돌아가신 지 5년이 됐습니다. 동네 철물점을 운영하던 남편이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줄었어요.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젊었을 때 산 땅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 당시엔 강남이 아직 논밭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이 용돈 모아서 산 작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모두 잊고 살았습니다. 세금도 아주 적어서 자동이체로 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 땅이 150억이 됐다니. 큰아들 정민수가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고시원 월세가 필요했어요. 남편은 그때도 철물점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영감, 아들 고시원비는 어떻게 할 건데? 조금만 기다려봐. 곧 가게 정리하면 돈 들어올 거야. 결국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둘째 아들 정민호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요리학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학원비가 1,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영감, 둘째는 어떻게 할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일자리 구하면 돼. 파출부 일을 시작했어요. 남의 집 변기를 닦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무릎이 까졌어요. 손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막내 정민재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형들과 6살 차이가 났어요. 큰형 고시 준비비, 둘째 형 요리학원비로 빚이 쌓여가고 있었죠. 민재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집이 완전히 빈털털이었습니다. 입학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어요. 민재야, 미안하다. 형들은 잘 키웠는데 너는. 막내는 공고를 나왔어요.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택배회사에서 야간 배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철물점 재기를 꿈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사업 계획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벌어서. 그래도 그 땅이 있으니까 언젠가 민재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150억이 돌아왔습니다. 이웃집 박 할머니가 며칠 전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명자야, 요즘은 재산 많으면 자식들이 도둑이야. 도둑은 집안에 있어. 무슨 소리예요? 뉴스 안 봐? 상속 때문에 부모 죽이는 세상이야. 자식들이 재산만 노리고 산대. 그 말을 듣고 웃어넘겼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50억이라는 돈 앞에서 과연 내 자식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큰아들 정민수는 대형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지금은 압구정 타워팰리스에 살았어요. 큰아들 처가는 강남 병원을 운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정민호는 이태원에서 고깃집 체인을 운영했어요.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가게였죠. 외제차를 3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내 정민재는 택배기사였습니다. 노원구 옥탑방에서 아내와 아기와 함께 살았어요. 새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돈 앞에서 변하지 않을 자식이 몇이나 될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여보,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부자일 때 잘해주는 사람 말고 가난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명자님 맞으시죠? 하나은행 부동산 보상팀에서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계약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사흘 내로 입금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하나은행 입금 150억 3천만 원. 잔액 150억 3,008만 7천 원.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였어요. 150억이 정말 들어왔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돈 앞에서 내 자식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웃집 박 할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둑은 집안에 있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였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낡은 외투를 꺼냈어요. 몇 년 전 겨울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져 있었어요. 색깔도 바래서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낡은 외투를 입은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정말 가난한 노인 같았어요. 정말 내가 이런 연기를 해야 하나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꼭 확인해야 했어요. 내 자식들이 돈 때문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는지 말이에요. 150억 계약서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준비했어요.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자 새벽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은 붐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이 보였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낡은 외투 차림으로 구석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켜갔어요.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듯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바닥을 시렸어요. 압구정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보였어요.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큰아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과연 민수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파트 입구로 다가갔어요. 오늘 하루가 끝나면 제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될 테니까요.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외투 차림이 눈에 띄었나 봅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성함이요? 한명자예요. 아들 집에 가는 길인데요. 잠깐만요. 경비원이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2503호 정민수 시댁. 방문객 오셨는데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안 받으시는데요. 아들이 집에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해보죠. 두 번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짧게 끊어졌어요. 네. 들어가세요. 경비원이 손짓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 25층을 눌렀습니다. 거울 벽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낡은 외투 차림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정말 초라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어요. 10층, 15층, 20층. 올라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층에서 멈췄습니다. 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넓고 깨끗했어요. 조명이 밝았습니다. 2503호 앞에 섰습니다. 금색 문패에 정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났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 너머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서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연락하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는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아, 네. 들어오세요. 하늘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하지만 반가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신발장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넓었어요. 5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80인치가 넘어 보이는 텔레비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파는 최고급 가죽으로 된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다 보였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63빌딩이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목에 롤렉스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태블릿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전화하셨으면 제가 갔는데요. 오늘 좀 바빠서요. 시계를 힐끗 봤어요. 시간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네. 말씀하세요. 근데 좀 급해서요. 오전에 회의가 있거든요. 태블릿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왔는데 회의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들아, 사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요. 큰 병원에 갔더니 민수가 손을 멈췄어요. 태블릿을 내려다보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대요. 네. 수술이요? 며느리 하늘이 끼어들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래저래 3천만 원이 필요한데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도 요즘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해서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늘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들 국제학교 학비가 1년에 5천만 원이에요. 둘이면 1억이고요. 그리고 이 집 관리비도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요. 그렇구나. 민수가 지갑을 꺼냈어요.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4장이었어요. 일단 이거라도 드릴게요. 손에 20만 원이 쥐어졌습니다. 종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택시비 쓰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현금이 없어서요.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왔구나.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마의자 배송 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올려보냈습니다. 배달 기사의 목소리였어요. 네. 거기 놓아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큰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마의자 그림이 그려진 상자였어요. 바닥에 내려놓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를 벗겨냈어요.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검은색 안마의자가 나왔어요. 가죽이 번들거렸습니다. 와, 드디어 왔네. 민수가 안마의자를 쓰다듬었어요.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하늘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거 800만 원짜리 그거죠? 일본에서 주문한 거. 응, 맞아. 최신형이야. 목부터 발끝까지 다 마사지해 준대. 멋지다. 이번 달 카드값 좀 나가겠네. 괜찮아. 이 정도는 투자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에 쥐어진 20만 원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니에요. 너무나 가벼웠죠.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갈게. 벌써요? 점심이라도 하고 가시죠? 하늘이 말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다. 다른 데 들를 데가 있어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민수는 다시 안마의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태원역으로 갔습니다. 큰 길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갔어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간판들이 화려했습니다. 명동 한우 명가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큰 글씨였습니다.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손님이 앉아 있었어요. 200평은 되어 보이는 큰 가게였습니다. 입구에 전광판이 있었어요. 예약 대기 12팀.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맛있는 기름 냄새와 고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였어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사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사장님이요? 지금 바쁘신데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어머니예요. 아, 어머니시구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주방 쪽으로 뛰어갔어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컸어요. 테이블이 30개는 넘었어요. 거의 다 찬 상태였습니다. 손님들 목소리가 왁자지껄했어요. 천장에 조명이 주황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고기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정민호가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흰색 셰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들아,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손님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점심 피크 타임이라 정신이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괜찮다. 저기 저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세요. 금방 갈게요. 민호가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사장님, VIP 룸에서 특등급 한우 추가요. 직원이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까 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뒷모습이 빠르게 사라졌어요. 구석 테이블로 갔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테이블이 끈적했습니다.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호가 보였어요. 큰 그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저 손님들 재벌 3세예요. 직원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번 오시면 500만 원은 쓰시거든요. 실수하면 안 돼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VIP 룸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나왔어요. 15명쯤 됐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민호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손을 모아 인사했어요. 아까 저한테 보여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계산대로 갔어요. 민호가 따라갔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삐삐. 영수증이 출력됐습니다. 민호가 영수증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480만 원.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호가 이쪽으로 왔어요.
손을 닦으며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들아, 목이 메웠어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요.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술이요? 응. 이래저래 3천만 원이 필요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도 요즘 재료비 폭등에 직원 인건비에 정말 어렵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따라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돈다발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5만 원권을 꺼냈습니다. 한 장, 두 장, 잠깐 멈췄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한 장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10만 원만 꺼냈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한데요.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요즘 카드 수수료도 장난 아니에요. 매출은 많아도 남는 게 없어요. 손에 1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종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큰 형한테 가보시면 안 될까요? 형이 변호사라 돈 더 많잖아요. 저보다는 형이 형편이 좋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사장님, VIP 룸 손님들 계산하신대요.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네, 금방 갑니다. 180도 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또 다른 VIP 룸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나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역시 최고예요.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허리를 숙였어요. 90도 각도였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민호가 영수증을 봤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520만 원.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쥔 10만 원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민호가 주방 문틀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식었어요. 손을 펼쳤습니다. 큰아들한테 받은 20만 원, 작은 아들한테 받은 10만 원, 30만 원.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노원구로 향했습니다. 막내에게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이 좁았습니다.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들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길가에 쌓여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막내가 사는 빌라 앞에 섰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탑방이었어요. 철문이 낡아 있었습니다. 붉은 녹이 슬어 있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딩동. 초인종을 눌렀어요. 소리가 안에서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어요. 딩동,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재가 서 있었어요. 택배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어머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아,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민재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작았어요.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10평쯤 되어 보였어요. 방 하나 부엌 겸 거실이었습니다. 싱크대 옆에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접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천장이 낮았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빨래가 줄에 매달려 있었어요. 양말, 속옷, 아기 옷,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코를 찔렀습니다. 앉으세요. 자리가 좁아서 죄송해요. 민재가 이불을 급하게 개려고 했어요. 손이 바빴습니다. 괜찮다. 그냥 앉을게.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축축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자주 찾아뵈봐야 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죄송해요. 야간 배송하느라 시간이 안 나서요.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괜찮다. 바쁜 거 엄마가 알지. 손을 잡았어요.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아들아, 사실 말이야.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요.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요.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술이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많이 아프세요? 형들은 묻지도 않았던 말이었어요. 수술하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민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응, 수술하면 괜찮대요. 근데 말이야. 네, 이래저래 3천만 원이 필요하다.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3천만 원.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어서서 책상으로 갔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택배회사 정민재 급여 통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통장에 목이 메었어요. 93만 원밖에 없어요. 통장을 들고 제 앞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 달 월급 받으면 280만 원인데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월세랑 분유값 내면 거의 안 남아요. 잠깐만요. 어머니,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장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확 열었습니다. 옷들을 왈칵 꺼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옷장 안쪽을 뒤졌어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돌아와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종이 봉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거요. 봉투가 열렸습니다. 돈이 보였어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1,850만 원이에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4년 동안 야간 수당 모은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래 전세 보증금 모으려고 했는데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로 쓰세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한 장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이었어요. 구겨져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검은 때가 묻어 있었어요. 빛에 비춰봤습니다. 기름때인 것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만져봤습니다. 까칠했어요. 또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000원권이었어요. 이것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어요.
골판지와 땀 냄새, 이 돈 하나하나가 목이 메웠어요. 4년 동안 밤새 일한 돈이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때 묻은 지폐 한 장 한 장이 민재의 4년이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폐 위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며느리 이수진이 들어왔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아, 어머니. 수진이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마침 아기 감기 때문에 소아과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기를 달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수진에게 빠르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수술하셔야 하는데요. 돈이 필요하대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기를 방에 눕히고 나왔어요.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재도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 대출 신청할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퇴직금 담보로 빌릴 수 있어요. 많이는 못 빌리겠지만요.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라도 빌려볼게요. 걱정 말고 나을 생각만 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요. 옥탑방 단칸이라 쉽지가 않네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머지도 꼭 마련하겠습니다. 민재가 아기 쪽을 봤어요.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아기를 안고 왔어요. 밝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분유값까지 다 넣어도 지금 이것뿐이에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또 벌면 돼요. 튼튼한 몸으로 낫기만 해주세요. 울면서 미소 지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얼굴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짜 효도는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나눈다. 수진을 보는 순간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너 기억하니? 10년 전 내가 파출부하던 집, 주인집 딸이었지. 수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그때 말이야. 목이 메웠습니다. 어머니가 월급도 안 받으시고 돈 꺼주셨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 망하고 힘들었는데요. 그때 민재 오빠가요. 파출부 일 마치시는 어머니 모셔다 드렸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됐죠. 어머니가 우리 큐피드셨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들은 어머니 일하신다고 창피해했는데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어머니가 늘 자랑스러웠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너는 목이 메웠어요. 너는 진짜구나. 4년 동안 모은 야간 수당, 때 묻은 지폐들, 아기 분유값까지 내놓는 아들과 며느리, 품속에 손을 넣었어요. 서류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왔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얘들아, 민재와 수진이 저를 봤어요. 사실 엄마 아픈 거 아니다.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재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어요. 이거 말이야.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산 땅이 있었니? 강남 대치동 땅, 작은 땅.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셨다고. 그 땅이 말이야. 이번에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서요. 서류를 민재 앞으로 내밀었어요. 보상금이 나왔다. 민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재개발 보상금 정산 통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지 보상금 일시 지급액. 숫자를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수진이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150억? 두 사람이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지 말이야.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시험은 너무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시험하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를 뭘로 보신 거예요?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형들이 어머니를 홀대했다고 저기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눈물이 글썽이었어요. 저희는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를 모시고 싶을 뿐이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미안해. 민재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민재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돈 많으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런 연극을 하신 거예요? 돌아섰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세요? 벽을 향해 섰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민재 곁으로 갔어요. 여보, 그만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봐. 조용히 말했어요. 민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들한테도 알려야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큰 형, 둘째 형, 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에 계세요. 수술은 거짓말이래요. 시험이었대요. 아버지 땅이 재개발되면서 150억이 들어왔대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그렇게?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머니가 보셔야죠. 민재는 여전히 벽을 보고 서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아줬어요. 어머니, 민재가 화난 건 어머니를 사랑해서예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시험 받는 게 서운했던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잘못했구나.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였습니다. 끽. 급브레이크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차 문 열리는 소리. 쾅.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돌렸어요. 현관문을 봤습니다. 형들이 오네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이제 보시겠네요. 150억 앞에서 형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철문이 확 열렸습니다.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시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150억?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이게 진짜예요?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 그 냉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엄청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다가왔습니다. 150억이라니. 이건 대박이잖아요. 제 양팔을 잡았어요. 저는 차갑게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까는 20만 원도 아깝다고 하지 않았니?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건 제가 완전히 착각했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여 있어서요.
어머니, 일단 제 차에 타세요. 집으로 모시고 가야죠.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가 골목 입구에 급정거했어요. 끽.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호가 뛰어내렸어요. 잠깐만요. 돈 줄게요.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왔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서류를 봤어요.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 정말 150억이에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로또보다 대박이네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눈에서 욕심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아까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다가왔습니다. 장사 스트레스 때문에요. 이제 걱정 끝이에요. 제 손을 잡았어요. 저희가 완벽하게 모실게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민호를 밀쳤어요. 제가 장남이고요. 집도 가장 크고요. 경제력도 제일 좋고요. 민호가 발끈했어요. 형이 뭐라고 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은 아까 어머니한테 20만 원 던져주고 쫓아냈잖아요.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는 뭔데? 10만 원 줬잖아. 그래도 빈손으로는 안 보냈어. 너도 어머니 쫓아낸 건 마찬가지야. 두 사람이 서로 다가섰어요. 멱살을 잡을 기세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말도 안 돼. 제가 장남이라고요. 소리가 커졌어요. 두 사람이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계산기를 켰습니다. 150억을 3으로 나누면 숫자를 두드렸어요. 1인당 50억.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도 눈이 반짝였어요. 50억이면 매장 20개는 더 낼 수 있어요.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재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50억?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한테는 평생 벌 수 없는 돈인데요. 저는 차갑게 두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앞으로 나섰어요. 형들,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민수가 민재를 노려봤어요. 아, 너 지금 뭔 소리야? 민호도 가세했습니다. 150억 앞에서 침착할 사람이 어디 있어? 민수가 민재를 가리켰어요. 너도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무슨 위선이야? 민재가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형들하고 달라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돈으로 보지 않아요. 품속에 손을 넣었어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봉투였어요. 잠깐. 새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더 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건 너희 아버지 사진이야. 젊은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철물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지. 이 사람이 평생을 철물점 붙들고 살았어. 목이 메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수철 부인 불쌍하다고 했어. 쓸모없는 가게 붙들고 있는 남편 옆에서 고생만 한다고. 파출부 일할 때 말이야.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집주인 마님이 그러더라. 한 여사, 남편 버리고 재혼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안 그랬어. 너희들 행복 바라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서 뒷바라지 했지.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닥쳐.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민수야, 내가 너 고시 준비할 때 기억하니? 큰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5년 동안 고시원비가 얼마였는지 아니?
월 60만 원. 5년이면 3,600만 원이야. 바까. 책값 다 합치면 6천만 원 넘어.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 엄마가 뭘 했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청소했어. 생선 비린내 나는 바닥을 걸레로 닦았지. 무릎이 까지도록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손 봐. 아직도 흉터 있어. 손바닥에 희고 거친 흉터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표백제에 된 거야. 화장실 청소하다가요. 너 3차 떨어졌을 때 엄마가 울면서 화장실 변기 닦았어. 우리 아들 제발 붙게 해주세요. 빌면서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면 됐어. 그러면 다야.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너는 어때? 요리학원 다닐 때 한 번도 전화 안 했지.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빠서요. 어머니, 바빴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쓰러져서 응급실 갔을 때도 바빴어. 민재가 전화했는데요. 지금 수업 중이에요. 했잖아. 사진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병원 침대 사진이었어요. 이거 봐. 내가 과로로 쓰러졌을 때야. 사진 속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기억나니? 나는 12시간 서서 일하다가 쓰러졌지. 엄마 옆에 누가 있었게?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어린 민재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어요. 민재야. 공고 1학년. 얘가 학교 빠지고 병원에 왔어. 너희 형들은?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서울대 MT 갔었고요. 민호야. 너는 요리학원에서 실습하고 있었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민재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어머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제가 돈 벌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애가 한 말이야. 민재가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 그를 안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아버지가 공증받은 유언장이야. 종이를 펼쳤습니다. 읽어줄까? 본인 정수철은 이 땅으로 생기는 모든 수익을 막내 아들 정민재에게 전부 상속한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충분히 지원했다. 하지만 막내는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못 키웠다. 이것이 아버지가 막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민수와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020년 3월 5일 작성. 공증인 날인까지 있어. 유언장을 흔들었습니다. 법적 효력 있는 거야. 알겠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누가 진짜 효자인지. 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 아들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욕망이 가득했어요. 너희들 꼴 보니 정말 한심하구나. 천천히 말했습니다. 150억 앞에서 완전히 미쳐버렸네. 민수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 엄마 말 듣기 싫으면 당장 나가. 두 아들을 번갈아 봤어요. 이 150억은 민재와 수진이에게 모두 준다. 순간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민호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모두 다요? 맞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민호가 울상이 됐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요. 자식?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식이면 자식답게 굴었어야지. 민호가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이요.
어머니, 울음이 섞였어요.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이라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법적으로도 상속은 자식들한테 똑같이. 이 미친놈들. 소리쳤습니다.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타령이야? 민수가 움찔했어요. 내가 잘못 키웠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애들이 죽으라고 고사를 지낼 놈들이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고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야. 민수가 한 걸음 물러났어요. 민호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이요. 몸을 바닥에 대고 빌었어요. 5천만 원만, 아니, 1,000만 원만이라도요. 민재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런 거액은 필요 없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그냥 이대로둬요. 절대 안 돼.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너만이 진짜 어머니를 사랑해줬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수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이요. 너희만이 받을 자격이 있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뜻이기도 해. 민수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150억을 한 사람에게 다 주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치매 온 거 아니에요? 순간 골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민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민수도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어요. 입을 막았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민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됐다. 손을 저었습니다. 두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이야. 민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어요. 너희 둘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영원히.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호가 바닥을 기어왔어요. 어머니, 안 돼요. 가라.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나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민수가 먼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뒷걸음질 치듯 느리게 내려갔어요. 민호도 따라갔습니다. 한 번씩 뒤돌아보며 내려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발이요.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발소리가 사라졌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릉.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민재가 제 옆으로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네 가족과 함께 새 아파트를 보러 다녔어요. 25평짜리 깨끗한 곳을 계약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재네 집 옥탑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똑똑.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일어났어요. 문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민재야. 나, 형이야.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형들, 민재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시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뵈러 왔어. 민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들, 어떻게? 들어가도 되니? 민수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민재가 망설였어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 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성, 팔짱을 꼈어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어머니 그리워서 왔어요. 민호가 울먹였어요. 진짜 바뀔게요. 기회만 주세요.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이요. 어머니, 민재가 나섰어요. 어머니, 그래도 형들이니까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수와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두 아들이 보였어요. 좋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앞으로 매달 나를 찾아와라. 돈 얘기는 일절하지 마라.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대해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켜보겠다. 계속. 민수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민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거라. 두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알았지? 네. 어머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다음 주에 왔어요. 어머니, 반찬 만들어 왔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대화가 끊어졌어요. 요즘 회사는 어때? 네, 괜찮아요. 그래. 짧은 대답만 오갔습니다. 두 달째였습니다. 민수가 또 왔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그래.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해라. 민호가 왔습니다. 어머니, 매장 하나 더 냈어요. 그래. 역시 짧게 대답했어요. 잘 됐구나. 세 달째였습니다. 민수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 하늘은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미역국이에요. 손에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끓였어요. 맛은 잘 모르겠지만요.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미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다였습니다. 네 달째였습니다. 민호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추우시죠? 손에 내복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골랐어요. 따뜻한 거예요. 받았습니다. 고맙다. 짧게 말했어요. 민호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5달째였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히터 하나 드릴게요. 큰 상자를 들고 왔어요. 집이 추우실 것 같아서요. 필요 없어. 거절했습니다. 민재가 이미 사줬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상자를 다시 들고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6달째였습니다. 봄이 왔어요.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민호가 거실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때? 네. 그냥 그래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매일 생각해요. 어머니한테 10만 원 드리고요. 목이 메웠습니다. 평생 후회할 거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문을 나갔어요. 7달째였습니다. 민수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하늘이랑 상담받고 있어요. 부부 상담이요?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왜? 제가 돈에만 집착하는 게 문제였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늘이도 똑같았고요. 우리 부부가 잘못 살아왔어요.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늦었지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잘하고 있네. 네, 어머니, 8달째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어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왜? 같이 산책하시죠? 날씨 좋잖아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망설였습니다. 좋아. 외투를 입었어요. 민수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예쁘네. 네. 정말이요.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냥 뭐랄까, 당연한 존재. 엄마니까 당연히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150억 때문에 정신이 확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라. 엄마가 보고 있을게. 민수가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느 날 민호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가게로 오실 수 있으세요? 왜? 어머니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싶어서요.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요. 명동 한우 명가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어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달려왔어요. 오늘 가게 문 닫았어요. 어머니만 모시려고요. 놀랐습니다. 손님들은요? 예약 다 취소했어요. 오늘은 어머니 날이에요. VIP룸으로 안내했어요.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우, 갈비찜, 잡채, 불고기, 모두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어요. 앉으세요. 민호가 의자를 빼줬습니다. 앉았어요. 민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우였어요.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네. 정말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간으로 맞췄어요.
저도 이제 기억해요. 어머니 입맛. 그날 2시간 동안 민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사 이야기, 직원들 이야기, 미래 계획. 민호가 말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이제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직원들한테도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 처음으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사랑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호가 와락 안겨왔어요.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어느 평일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문을 열었어요. 민수와 민호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뒤에 며느리 하늘도 있었어요. 어머니, 하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민수 오빠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돈만 밝히고요. 체면만 차리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진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거라. 하늘을 일으켜 세웠어요.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어머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 진심 보이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인다. 많이 변했어. 그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다. 두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잊지 않았어. 지켜볼 거야. 계속. 평생. 알겠지? 네. 어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같이 저녁 먹자. 문을 활짝 열었어요.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형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재야. 형들도 같이 먹자. 민재가 저를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저녁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만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수진이 밥을 퍼주고요. 하늘이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수가 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야, 고마워. 형들 받아줘서. 민재가 웃었습니다. 형도 가족이잖아요.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민재야, 미안해. 형들이 너무 못났어. 이제 그만해요. 형, 다 지난 일이에요. 식탁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민수의 회사 이야기, 민호의 장사 이야기, 민재의 새 아파트 이야기,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어머니,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행복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저희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셋 다. 그날 밤 세 아들과 두 며느리가 모두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영감.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 다 제자리 찾았어. 늦었지만 말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이 땅 남겨줘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150억은 세 아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가난해도 진심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부자라도 진심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민재 집 거실이었어요. 세 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수진이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주를 무릎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웃었어요.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민재가 물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그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이 다 내 곁에 있으니까 행복하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시험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됐다. 민수가 민재를 봤어요. 민재야, 미안하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형들이 너무 못났어.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라니까요. 민호도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고마워. 어머니, 저녁 차렸어요. 수진이 식탁을 가리켰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으로 갔어요. 된장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어요. 김치, 나물,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비싼 음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말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갔어요. 민수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민호가 과일을 날랐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영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맞았어요. 150억 앞에서 민수와 민호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민재의 진심도 봤고요. 가난해도 따뜻한 게 진짜 효도더군요. 부모는 기억합니다. 누가 진심이었는지. 그건 절대 잊지 않아요. 돈 많아도 외로우면 가난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하늘도 그 자식을 버립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드러나요. 손 내밀 때 누가 잡아주는지. 그게 답이었어요. 한때는 돈 때문에 갈라질 뻔했지. 150억이라는 큰 돈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영감이 남긴 그 땅. 처음엔 원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고생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자식들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요. 돈은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세 아들이 모두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슈퍼땡스, 응원도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